오늘은 칠순의 첫 해외여행을 다녀온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맞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 가장 특별했던 순간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작년 평생의 꿈이었던 첫 해외여행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 해외여행을 꼭 가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아직 20살이 갓 넘은 새댁이었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때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는 부잣집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딸, 둘째 아들을 낳고 기르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고 남편의 직장 생활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은 늘 마음 한구석에만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교육비 걱정에, 대학에 보낼 때는 등록금 마련에, 그리고 결혼시킬 때는 혼수 준비에. 평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가끔 TV에서 아름다운 외국 풍경이 나올 때면 언젠가는 나도 하며 혼자 상상해보곤 했지만 현실은 늘 바빴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순이가 자식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기 전에 여행 좀 다녀보자. 평생 애들만 보고 살았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도 나오고 아이들도 다 독립해서 처음으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당신이 평생 가고 싶어 했잖아.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70이 다 된 나이에 처음 해외에 나간다는 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자. 요즘 인터넷으로 다 예약할 수 있다던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너무 좋아하더군요. 엄마, 아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처음이니까 가까운 일본이 어때요? 오사카 정도면 비행시간도 짧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해외여행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 아들이 인터넷으로 항공권도 예약하고 호텔도 잡아줬어요. 여권 만들러 구청에 갈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외국에 가는구나. 여행 한 달 전부터 저는 매일 짐을 싸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옷들을 챙기다 보니 캐리어가 금세 차더군요. 영자야, 일주일 가는 거지 한 달 가는 게 아니야. 남편이 핀잔을 줬지만 저는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상비약, 김치, 고추장. 심지어 라면까지 챙겼답니다. 일본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도 영자씨, 일본 간다며? 좋겠네. 하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정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니.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다시 한번 짐을 점검하고 여권과 항공권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인천공항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큰 가방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같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영어로 뭐라고 빨리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엄마, 좌석이 어디 좋으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이 대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역시 영어는 배워둘 걸 하는 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평생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짐에 가위와 손톱깎이를 넣어뒀는데 모두 압수당했어요. 에이, 며칠 못 자를 것도 아닌데 뭘 그러나 했지만 규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뛰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늘을 나는구나. 이륙할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곧 신기함으로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구름 사진을 수십 장은 찍었을 거예요. 여보, 좀 그만 찍어. 구름이 다 똑같이 생겼어. 남편이 옆에서 구박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니까요. 7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하늘 위의 세상이었거든요. 기내식도 신기했어요. 맛은? 글쎄요.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최고야 하며 남편과 웃었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드디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외국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일본어, 다른 문자로 된 표지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또 한 번 긴장했어요. 심사관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요. 다행히 여권과 항공표만 보여주면 되더라고요. 도장을 쾅 찍어주는 순간, 이제 정말 일본 사람이 된 기분이네 하고 남편과 웃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에서 나오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간판들이 모두 일본어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른 나라구나. 새삼 감탄했습니다. 미리 예약한 호텔까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친절하게 짐도 들어주시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호텔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고 예뻤어요.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사였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모험이 시작됐어요. 메뉴판이 전부 일본어라 하나도 못 알아봤거든요. 여보, 어떡하지?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에이, 뭐 어때? 다 먹을 만할 거야. 하면서 메뉴판을 가리켜 아무거나 찍었어요. 손가락으로 이거, 저거 가리키니까 일본인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회덮밥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위에 갈색 소스가 잔뜩 발라져 있었어요.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짜고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 짠맛, 신맛이 한꺼번에 입안에서 폭발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당신도 한번 먹어봐. 했더니 남편도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결국 그날 저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김밥은 한국 것과 비슷해서 맛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식당을 잘 골라서 가자 하며 둘이 웃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이 그려준 지도를 보고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노선도를 보니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일본어로 된 영명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거 맞나? 글쎄, 아마 맞을 거야. 하면서 일단 열차에 올라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 반대 방향 열차였어요. 한참 가다가 이상한데? 건물들이 점점 낯설어지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멀리 가버린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일본 지하철은 참 잘 돼 있네. 의자도 편하고 깨끗하고 하며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창밖 풍경을 보며 일본은 정말 선진국이야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것 같아. 가야 할 곳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서야 지도를 다시 보니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일본인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더니 뭐라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손짓으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하면서 손가락으로 반대편을 가리키셨어요. 그제야 알았죠.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구나.
다음 역에서 내려서 반대편 열차를 타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 깍듯이 인사드렸는데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의 친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꼈답니다. 여행 중에 여러 음식을 시도해봤어요. 한국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용기를 내서 초밥집에 가봤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생선회.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이거 날것 먹어도 괜찮나? 했는데 남편이 에이, 일본 사람들이 다 먹는데 뭐가 문제야 하더라고요. 첫 입을 조심스럽게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신선하고 부드럽더라고요. 평생 생선은 익혀서만 먹었는데 이런 맛이 있다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뜻한 붕어빵 같은 거였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건데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간식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행의 또 다른 재미는 쇼핑이었어요. 백화점에도 가보고 작은 기념품 가게들도 구경했죠. 손주들 줄 선물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귀여운 인형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딸 손주가 좋아할 것 같고 저건 아들 손주가 좋아할 것 같고 하며 이것저것 골라 담았어요. 과자 가게에서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포장지부터 예쁘고 맛도 한국과 다르더라고요. 집에 가서 손주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처음엔 뭘 그렇게 많이 사냐 했지만 나중엔 본인도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기더라고요. 특히 전자제품 가게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렀답니다.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더라고요. 버튼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벌써 내일이면 한국에 가는구나 하니까 아쉽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는 오사카성 근처를 다시 한번 걸어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조금 친숙해진 느낌이었죠. 일주일이지만 꽤 적응한 것 같네 하며 남편과 이야기했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이니까 좀 좋은 데 가자 해서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으로 갔죠. 음식값이 좀 비쌌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소고기 요리가 입에서 녹더라고요. 우리 평생에 이런 음식 또 언제 먹어보겠어? 하며 둘이서 조금씩 천천히 먹었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드디어 돌아가는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 음식에서 당황했던 일, 지하철에서 헤맸던 일.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비행기에 오를 때는 처음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체크인 절차, 보안 검색. 아, 이제 나도 해외여행 경험자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니 일본 땅이 점점 작아져 가더라고요. 안녕, 일본아. 고마웠어 마음속으로 인사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참 뿌듯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구나.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룬 꿈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때의 그 기쁨이란 할머니가 비행기 타고 일본에 다녀왔어 하니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동네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죠. 나도 해외여행 다녀왔어.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순이가 어머, 영자가 나보다 먼저 해외에 가다니 하며 놀라워했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큰 소리칩니다. 다음엔 유럽이다. 라며요. 남편은 또 시작이네 하면서도 웃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 번만 가보자 했는데 가보니까 더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이렇게 많다니. 70이 넘은 나이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더 관심이 생겨요. 아, 저기도 가보고 싶다, 여기도 가보고 싶다 하면서 말이죠. 아들도 엄마 아빠가 여행에 재미를 붙이셨네 하며 웃더라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먼저는 자신감이었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제 또래나 좀 더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요. 오래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버겁고. 하지만 그런 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가면 되고 쉬엄쉬엄 하면 되거든요. 언젠가는 가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50대, 60대에도 나중에 했는데 결국 70이 돼서야 갔잖아요.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가세요. 여행을 다녀온 후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외국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졌죠. 뉴스에서 일본 소식이 나오면 아, 우리 갔던 데네 하면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돼요. 한국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도 가끔 가게 됐어요. 전에는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일본 음식을 먹어야 해? 했는데 이제는 아, 이 맛이었지 하면서 추억에 잠기곤 해요. 동네 도서관에서 여행책도 빌려보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책, 동남아시아 여행책.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음에는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하면서 계획 세우는 재미가 생겼거든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같은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는 여행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비행기에서 구름을 봤는데 정말 솜사탕 같더라.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어요. 손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자주 보더라고요. 할머니, 이 건물 정말 커요. 이 음식은 맛있어요? 하면서 궁금해해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주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행을 다녀온 후 새로운 인맥도 생겼어요. 동네에서 저처럼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과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월 한 번씩 만나서 여행 경험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세워봐요. 김할머니는 중국을 다녀오셨고 박할머니는 태국을 다녀오셨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아, 거기는 그런 곳이구나. 다음에는 나도 가봐야겠네 하면서 말이죠. 이 모임에서 다음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다 함께 베트남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 안전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와서 건강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꼈어요. 여행 중에 많이 걷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아, 건강해야 여행도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동네 한 바퀴씩 걸어요. 전에는 집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운동하려고 노력해요. 다음 여행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에서도 김할머니, 요즘 부쩍 건강해 보이시네요 하더라고요. 여행에서 받은 좋은 자극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젊어지니까 몸도 따라서 젊어지는 건 아닐까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여행을 통해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집에서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에서는 의외로 적극적이더라고요. 길을 물어볼 때도 먼저 나서고 음식 주문할 때도 용감하게 시도해보고 당신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저녁에 다음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는 시간이 생겼어요.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어디로 갈지 상의도 하고 예전보다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어요. 돌이켜보면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가족이 여전히 소중해요.
하지만 저도 저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도 되잖아요. 70이 넘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두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상의 작은 일들도 써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언젠가 손주들이 크면 보여주고 싶어요. 현재 저희 부부는 다음 여행지를 두고 고민 중이에요. 유럽은 너무 멀고 동남아시아는 날씨가 걱정되고. 하지만 이런 고민 자체가 행복해요. 아들이 엄마 아빠 이번에는 좀 더 편한 패키지 여행은 어때요? 제안하더라고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가보고 싶고 베트남의 하롱베이도 구경하고 싶어요.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가보려고 해요. 무리하지 말고 제 체력에 맞게 말이죠. 비록 서툴고 우스꽝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번 일본 여행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나이로 여행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죠. 제가 이 나이에도 꿈을 이룰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일하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가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남편과 도움을 준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난 모든 친절한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행 중 어머니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시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처음 바다를 마주한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여행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깨달으셨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열정은 제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머니의 칠순 해외여행 도전기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